안녕하세요, 토라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카메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인스타360 고 울트라입니다. 일단 인스타360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요즘 핫한 액션캠 카메라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8월에 출시된 이 고 울트라는 브이로그 카메라 포지션으로 나왔고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핫한 카메라라고 합니다. 인스타360에서 감사하게도 이걸 보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광고여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더라고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 굉장히 창의적인 샷들을 찍을 수가 있었고 또 밖에서 찍을 때 저 같은 대문자 아이 인간이 쓰기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브이로그 카메라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오즈모 포켓 3죠. 제가 작년에 이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최고의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극찬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항해 이 고 울트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고 울트라는 첫인상은 흔한 액션캠처럼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카메라를 본체에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모니터링용으로 쓰고 실제로 촬영할 때는 이것만 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 안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금속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브이로그 찍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오즈모 포켓이나 아이폰은 밖에서 찍을 때 앵글을 잡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삼각대까지 해서 어딘가에 올려놔야 되니까 사람들 눈에 띄기 쉽고, 근데 얘는 제가 마트에서 찍는 동안 정말 한 번도 누가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럴만한 게 이 카메라 파트가 정말 조만하고 삼각대도 필요 없이 자석으로 아무데나 붙일 수 있으니까 존재감이 정말 없더라고요. 저같이 밖에서 찍을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카메라를 끈다든지 그런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 울트라의 카메라 부분은 무게가 53g이고 액션팟이라고 불리는 이 본체는 109g입니다. 합쳐서 162g. 오즈모 포켓의 무게는 179g이네요. 이렇게만 두고 보면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액션팟과 분리했을 때는 꽤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말 포켓 아닌가요? 에어팟과 비교하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사실 오즈모 포켓 3도 굉장히 작은 카메라인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이보다 더 작은 카메라가 나오네요. 이 조그만 카메라 자체에 배터리, 스토리지, 전원 버튼, 마이크,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라 액션팟 없이도 이 카메라만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녹화 버튼도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녹화가 됩니다. 대신 4K 30프레임 기준 45분 동안 녹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액션팟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해상도 모드 변경 등은 액션팟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팟과 결합해 사용하면 녹화 시간은 170분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앵글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액션팟을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고 카메라는 자석 있는 곳에 부착을 해놓고 액션팟으로 앵글 확인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고 울트라가 자석 기능이 있다 보니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61만 6천원인 표준 번들로 구매를 하면 카메라 본체, 마그네틱 펜던트, 간편 클립, 퀵 릴리즈 안전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만 6천원인 크리에이터 번들은 표준 번들 구성에서 추가적으로 투인원 삼각대, 피벗 스탠드, 퀵 릴리즈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 펜던트 목걸이는 어떤 번들을 사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액세서리인데 이게 진짜 요물입니다.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옷 안에다가 이 펜던트를 넣어요. 이 펜던트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 자유롭게 POV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번들에 있는 투인원 삼각대와 피벗 스탠드. 투인원 삼각대는 이렇게 길게 빼서 셀카봉으로도 쓸 수 있고 삼각대로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피벗 스탠드는 이 하단에 재사용 가능한 접착 패드가 있어서 유리나 창문 같은 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차량 내부에 붙여서 운전하는 장면을 찍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표준 번들과 크리에이터 번들이 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가 삼각대랑 흡착 스탠드가 필요하다 하시면 크리에이터 번들을 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자석에만 붙이면서 이렇게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딜 가도 다 이렇게 금속으로 된 것이면은 이걸 붙일 수 있다 보니까 밖에서 굳이 삼각대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가실 거라면은 그냥 이거 표준 번들로 산 다음에 미니 삼각대 정도 따로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 울트라는 전작보다 커진 센서와 개선된 화질로 주간에서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고요. 또 369 시리즈 최초로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명한 슬로우 모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초광각인 액션뷰는 한 화면 안에 정말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어서 스노우보드를 탈 때나 서핑을 할 때라든지 스포츠를 할 때 쓰기 좋고 왜곡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메가뷰나 드와프로 바꿔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나는 어떤 왜곡도 싫다 하시면 리니어 모드를 쓰면 왜곡 없이 평평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 3는 1인치 센서에 20mm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요. 고 울트라에 비해서는 화각이 훨씬 좁은 대신 왜곡이 거의 없고 더 영화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부가 액세서리인 와이드 앵글을 장착하면 화면이 꽤나 넓어지는데요. 저는 오즈모 포켓의 이 와이드 앵글 느낌도 되게 좋아하는데 촬영을 할 때마다 뺐다 꼈다 해야 돼서 좀 귀찮기는 합니다. 센서가 전작보다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 이런 초소형 카메라들은 어두운 환경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퓨어 비디오 모드를 켜면 노이즈를 줄이고 더 밝고 깨끗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는 AI 기반으로 노이즈를 줄이고 다이내믹 레인지를 최적화해주는 기능인데요. 아이폰의 야간 모드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 울트라의 기본 마이크 성능은 꽤나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입니다. 기존의 액션캠들은 되게 웅웅거리는 느낌인데 얘는 생각보다 선명하고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시끄러운 곳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말소리가 묻혀서 분리가 안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나 내용 전달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써주는 게 좋은데요. 얘는 인스타360에서 나온 마이크 에어입니다. 별도의 수신기 필요 없이 바로 카메라에 연결해줄 수가 있어요. 사이즈는 단추만한 크기고요. DJI 마이크 미니와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은 마이크 에어에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음질입니다. 확실히 더 잘 들리겠죠? 네, 다음은 요즘 브이로그 카메라의 필수 기능이죠. 뷰티 모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고 울트라에는 인물 모드라는 이름으로 뷰티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눈을 더 크게 해주고 더 턱을 다름하게 해주고 그런 기능은 아니고 얼굴을 좀 더 뽀샤시하고 또 이제 피부 질감을 잡티가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켓3에도 글래머 효과라고 뷰티 모드가 있긴 한데 이게 쓰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게 카메라 본체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서 DJI 전용 앱을 거쳐서 다시 저장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쓰라고 만든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고 울트라는 뷰티 모드가 바로 적용이 돼 있고 액션팟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이 고 울트라랑 포켓3 중에 뭘 사야 할까요? 사실 두 카메라 다 훌륭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우열을 나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에서 너무 고 울트라의 좋은 점만 얘기를 했어가지고 이 포켓3의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포켓3가 화질은 더 좋습니다. 센서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더 밝고 화사하게 나오고 아웃포커싱이라든지 그런 심도 표현도 가능합니다. 더 시네마틱하고 프로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벌이 내장돼 있어서 걸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고 카메라 무빙도 스무스하게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 단점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짐벌 기능이 딱히 필요 없기도 하고 이 짐벌 때문에 카메라가 고장이 취약해요. 그래서 액션캠처럼 막 들고 다닐 수가 없고 항상 케이스를 끼고 다녀야 하고 방수는 당연히 안 되고 또 짐벌이다 보니 느려서 앵글을 그때그때 확확 바꿀 수 없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켓3는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보다는 고정하고 찍거나 책상이나 식탁 위에 두고 찍을 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스틱으로 앵글 잡는 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켓3 치명적인 단점은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초점이 여기 잡았다 저기 잡았다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갈수록 그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심한 부분은 제가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꽤나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포켓3도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차량 마운트로 유리창에 부착할 수도 있고 또 마그네틱 케이스를 쓰면 자석 있는 곳에서도 붙일 수 있는데 부피가 좀 커집니다. 액세서리를 쓰는 게 확실히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미니 삼각대만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반면에 고 울트라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최대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자석 기능으로 일상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담을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눈에 안 띈다. 포켓3만 해도 이렇게 들고 밖에서 촬영을 하면은 꽤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찍으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뭐 카메라 귀엽다라든지 그런 말도 해주시곤 하는데요. 근데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들고 찍다가 누가 보면은 바로 이걸 꺼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 카메라를 똑 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놔도 되고 요것만 들고 촬영을 하면 되니까 눈에 안 띄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들도 이 본체를 같이 장착할 수 있고 카메라만 빼서 마그네틱 기능으로 액세서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지 않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석 목걸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반려동물들이랑 놀 때 이거를 끼고 촬영을 하니까 두 손 자유롭게 애들을 케어하면서 찍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질은 액션캠이다 보니 막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데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고 또 저는 이 액션캠 특유의 와이드한 느낌, 관찰 카메라 같은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현장의 생동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본 마이크도 다른 액션캠들 특유의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없고 꽤나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일상 브이로그 카메라로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켓3는 더 선명한 화질에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어딘가에다가 올려놓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고 울트라는 일상 속에서 더 다양한 장면을 손쉽게 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밖에서 촬영할 때 최대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대문자 I형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카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